유럽 여행 5번째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자그레브 시내를 많이 돌았습니다. 한번 일정 볼게요. 뭐 적어 놓은 거에는 굉장히 많이 적어 놓긴 했어요. 그런데 오전에 이제 여기 돌았던 곳은 전부 그 워킹 투어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좀 돌아다녔던 것들인데, 어쨌거나 전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 조금씩 이렇게 한 거라서 일정 참고하시고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그레브 중앙시장을 먼저 갔습니다.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의 수도지만 가장 물가가 쌉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인구도 많이 살고 있다고 하고, 나머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플리트, 두브로브니크, 프리트비체 이런 유명한 곳은 어찌 보면 관광지예요. 그래서 전부 다 관광지 물가라서 매우 비쌉니다. 특히 두브로브니크는 가장 비싸요. 물가의 끝.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그레브가 물가가 가장 싼데, 그 중에서도 중앙시장은 뭐 여러가지 아주 신선한 과일 또 식료품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관광객들도 가서 뭐 즐길 수 있는 곳이죠. 그렇게 해서 과일이 굉장히 신선해 보이죠. 사진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과일들 마음껏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워킹 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워킹 투어가 시작하는 곳은 이 반 옐라치치 동상 앞이에요. 그래서 자그레브를 가면은 이 반 옐라치치 동상은 정말 꼭 보이는 그런 광장에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말 타고 있는 반 옐라치치 아저씨 밑에 여기에서 바로 모이니까요, 시간 맞춰서 예약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워킹 투어 예약하는 방법은 역시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늦을까봐 조금 한 20분 정도 일찍 갔는데 너무 일찍 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근처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대기했습니다. 여기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아니에요? 네, 근처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셨군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로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 이런 아메리카노의 개념,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개념, 커피에,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서 얼음까지 해서 먹는 이런 개념은 유럽에 잘 없어요. 우리가 아이스 커피를 달라고 하면은 아메리카노를 주는 게 아니고 우유를 탄 그런 라떼에다가 아이스를 담겨서 주고 매우 가격이 확 비싸집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먹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유럽의 스타벅스들은 아메리카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좋으신 분들은 유럽에서는 스타벅스를 찾아야 됩니다. 저희도 한국에서는 특별한 날에만 가는 그런 커피숍이었는데, 유럽에서는 뭐 흔하게 가긴 했어요. 어쨌거나 이건 스타벅스가 아니라고 아내가 정정해 줬습니다. 반 옐라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크로아티아 여행의 어떤 그 자그레브라고 하면은 이 동상을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는데, 뭐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사실은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크로아티아에 파견한 총독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크로아티아 출신이기는 했고요. 나중에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아주 크게 기여한 사람이어서 아주 시민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 반 옐라치치 동상 앞에서 프리워킹 투어를 시작합니다. 프리워킹 투어를 하면서 이제 구시가지를 이렇게 조금씩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그레브를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옛날에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대요. 지금은 막았지만. 그래서 강 한편에는 성직자가 살았고 또 다른 한편에는 시민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강을 놓고 아웅다웅 뭐 잘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지금은 뭐 잘 지내겠죠. 그리고 이제 강을 막아버려서 뭐 지금의 자그레브의 그런 광장이나 여러가지 거리가 만들어졌다고는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들어선 곳이 여기가 이제 성모 마리아 그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에 큰 화재가 나서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 검은 문 안에 들어있는 여기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은 놀랍게도 그 화재에서 살아남았다고 해요. 뭐 무너지지도 않았고 뭐 훼손되지도 않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성모 마리아 상을 이제 기적의 조각상, 기적의 동상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기적의 동상 앞에서 뭐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치유의 역사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또 감사의 의미로 이런
간증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흐발라가 땡큐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돌들이 이렇게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성 마르코 성당입니다. 성 마르코 성당은 특히 이 지붕에 타일처럼 해놓은 이 문양이 아주 인상적인 그런 성당이에요. 이 오른쪽은 자그레브의 국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자그레브를 상징하는 깃발이고요. 요 왼쪽은 크로아티아와 슬라브계를 상징하는 그런 깃발이에요. 근데 크로아티아 깃발이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아티아 깃발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새 이게 동물이 사자이거든요. 요게 사자. 근데 이제 크로아티아가 예전에 3등분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의미하고 요 밑에 있는 얘는 쿠나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이제 담비라는 그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담비 가죽, 즉 쿠나 가죽이 옛날에는 이제 거래 용도로 많이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의 화폐 단위로. 그래갖고 지금도 크로아티아는 화폐 단위를 쿠나라고 씁니다. 하여간 성 마르코 성당 이렇게 볼거리가 특히 외관이 볼거리가 있는 그런 성당이었어요. 뭐 입구랑 내부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내부는 사실 저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약간 조금 언덕으로 올라서 이 자그레브의 전경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뭐 멋있죠? 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이 타워가 있었습니다. 이 타워는 사실 돈을 내고 여기에 올라가서 자그레브 전경을 더 살펴볼 수도 있기는 한데 조금 비쌌고 뭐 시간도 없었고 뭐 지금 본 전경도 훌륭했고 뭐 그래서 저는 돈 내고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뭐 올라가면 더 볼거리들이 있겠죠. 근데 이 타워의 재밌는 점은 정오 12시에 대포가 뻥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적절한 시간대에 딱 여기를 데리고 와서 12시에 저도 대포가 터지는 거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한 10초밖에 안 되는 영상이니까 같이 보시죠. 네, 정말 뭐 대포가 정말 빵 하고 터지죠. 그래서 하마터면 놓칠 뻔했는데 빵 하고 터져서 저도 이렇게 잘 찍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12시에 대포가 왜 터지는지 궁금하죠. 옛날에 이제 정확한 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각 성당마다 이렇게 종소리를 울려서 시간을 알려줬는데 그 성당마저도 기준을 삼을 어떤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대포가 빵 하고 정오를 알려주면은 그거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시간을 알 수 있었다고 해요. 물론 뭐 지금은 관광지화가 됐지만요. 어쨌거나 신기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포가 정말 커요. 네. 이 전경을 올려다 보면서 자그레브 대성당이 살짝 보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따가 가볼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외관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가이드를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예쁜 사진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찍었고 요 원 안에 들어가서 아내랑 같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자그레브 시내 돌아다니면서 볼 것들이 많아요.